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전할 소식은 슬프면서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17일 그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있었던 그 묻지마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추모 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포스트잇으로 애도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시민들이 5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은 언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나온 외신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앞으로 김정은이 명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소식입니다. 스위스가 북한 자산을 동결하면서 명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같이 발령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회장 게이트도 점점 더 몸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변론을 맡았던 최혜정 변호사 수임료 2건이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간 100억이 넘는 수임료를 받고 있는 로펌은 25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홍만표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정은호 씨 측에서 3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러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승객 66명을 태우고 파리를 출발해 이집트로 가던 여객기가 추락했는데요. 추락 직전 90도로 급회전을 한 후 360도 돌아서 추락을 해서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5,600조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톤이라는 자산운용회사가 있는데 앤드류 수완이라는 CIO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술 산업 하드웨어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압구정동의 40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안이 변경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용적률 30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개포동에서 평당 4,500만 원이 넘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호조로 보였고 반포가 새롭게 랜드마크로 떠올랐는데 누가 뭐래도 강남 1번지 압구정동이 그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레저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한 해 동안 캐디피로 지불된 골프장에서 캐디피로 지급된 돈이 1조 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9,662억 원인데요. 캐디피는 한 라운드당 12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1980년에는 그게 1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8만 원이 됐으니까 약 15, 16년 만에 8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런 골프에 따른 부대 비용 과대가 골프 대중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힐러리에 대한 비호감이 트럼프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비호감 때문이라는 게 네 번째 이유에 있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19대 국회가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129건의 법안을 처리했고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365일 청문회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한편에는 다른 뉴스로 노동개혁 4개 법안이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해서도 암울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이 결국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주들과 계획했던 컨퍼런스 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법정관리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크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해운이 법정관리까지 갔다가 용선료를 할인받았던 사례가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 잠옷 궁금한 내용입니다. 농협회장 치고 감옥 안 간 사람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농협회장 그 선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였는데요. 이사회 호선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그 지면에서 보도한 재미있는 기사 2건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증 장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킥복싱 단증 하나에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종주국에도 없는 무에타이 자격증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증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알아보니까 경찰 시험 때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서울을 모두가 등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대는 원룸이라든지 그 단칸방을 찾아서 서울로 오고 있는데 전세난에 밀린 30대는 가족과 함께 경기도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그 전세난 부동산 가격이 만들어 놓은 그 2016년의 자화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화제가 된 소식들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SBS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2년을 삼성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기획기사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비제로라고 합니다. 한 경영학과 교수가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되는 대목이라고 표현했다는 게 그 일선 취재기자의 그 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요. 그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시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텐데 이 책이 52세가 팔린 시집에서는 정말 베스트셀러인데요. 94년에 이 책을 냈던 최영미 시인이 페이스북에 그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 정말 그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조차 정말 어찌 보면 부조리하다고까지 느껴질 수 있는데 한 설문조사에 보면 그 문예인들이 그 걷어들이고 있는 글을 써서 버는 연간 소득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월급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저는 어제 그 시원한 물회를 한 그릇 했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주말이기 때문에 그 더위를 쫓는 방법으로 물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나오는 두통 없애는 얼굴 지압법, 눈썹과 눈썹 사이 인중을 45초간 세게 누르시면 두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이제 즐거운 주말인데요.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패친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